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맞이한 은퇴. 이제는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도 맺고 싶다는 소박한 꿈. 그 꿈을 안고 시작한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이 만약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덫이었다면, 오늘은 퇴직 후 봉사활동이라는 선의가 어떻게 악용되어 사기로 이어지는지 한 언론사의 최근 단독 보도를 중심으로 그 교묘한 수법과 피해자의 절망,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비책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김강현 씨는 62세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후 갑작스레 찾아온 허전함과 무료함에 힘들어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든 일상 속에서 사회로부터 멀어진 듯한 소외감을 느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푸른 환경 지킴이라는 친환경 봉사 단체의 회원 모집 광고를 보고 그래, 이제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는 마음의 설렘과 기대를 안고 가입했습니다. 그 단체는 실제로 매주 주말 환경 정화 활동, 캠페인 등을 진행했고 지역 사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선자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단체의 실질적인 살림꾼이자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그녀는 매사 셔츠를 걷어붙이고 굳은 일도 마다치 않았고 회원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강현 씨에게는 선생님처럼 사회 경험 많으신 분이 함께 해주시니 저희 단체가 한 단계 발전하는 것 같아요. 라며 그의 과거 경력을 존중하고 단체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김강현 씨는 잊고 지냈던 인정과 존중을 받으며 박선자 씨에게 깊은 고마움과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은 김강현 씨에게 삶의 활력이자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박선자 씨는 김강현 씨의 생일이나 자녀의 경조사까지 챙기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몇 달 후 봉사활동 뒤풀이 자리에서 박선자 씨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김강현 씨에게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 단체가 겉으로는 봉사활동을 하지만 뒤에서는 외국계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한국 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곧 상장될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에 투자하면 월 5%의 확정 수익은 물론 상장 시 엄청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핵심 멤버 몇 분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김강현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웬 투자?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박선자 씨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런 고급 정보를 주는구나. 이 정도 수익이면 노후 걱정은 덜겠다. 는 기대감도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박선자 씨는 이미 다른 회원 몇몇, 사실은 바람잡이들이 투자해서 꼬박꼬박 수익금을 받고 있다는 조작된 통장 내역까지 보여주며 김강현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김강현 씨. 퇴직금 중 일부인 1억 원은 아내 몰래 피상금으로 관리하던 돈이었습니다. 이걸 투자해도 될까? 싶었지만 매일 봉사활동에서 만나는 박선자 씨의 믿음직한 모습, 다른 회원들의 은근한 투자 성공담,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닐까 하는 조바심이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 박선자 씨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설마 나를 속이겠어. 이건 분명 좋은 기회일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는 결국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투자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소수의 핵심 멤버만 모아 진행하고 절대 외부에는 발설하면 안 된다며 비밀 유지를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고립을 심화시켰습니다. 투자 후 첫 2달 약속대로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김강현 씨는 안도했고 역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라며 아내에게 슬쩍 자랑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수익금 입금이 중단되었고 박선자 씨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잠시 늦어지는 것뿐이니 걱정 마세요.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선자 씨는 물론 함께 투자했던 다른 회원들, 알고 보니 사기 공범들도 봉사활동에 나오지 않았고 단체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업체는 완전히 연락 두절 상태가 된 것입니다. 김강현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김강현 씨처럼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과 고립감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봉사활동은 이를 충족시키는 좋은 통로이지만 사기꾼들은 바로 이 인정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은 심리를 교묘히 이용합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는 노년층 사기 피해 이유 중 외로움과 인정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작은 성과에도 과장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또한 함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선할 것이다 라는 믿음, 즉 선의에 대한 맹신은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봉사활동처럼 공동의 목표를 위해 땀 흘리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한 집단 내에서는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내부 구성원의 부정적인 면을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김강현 씨가 박선자 씨를 끝까지 믿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친환경 봉사 단체 가장은 이러한 심리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AI,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빙자한 사기 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노년층이 사기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 소비자 관련 매체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이런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그럴듯하지만 검증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현혹합니다. 나만 모르는 좋은 정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보도된 사례의 AI 기술 활용 농업, 의료기기 사업처럼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는 전문 분야를 언급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수법은 흔합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목돈을 보유한 은퇴자는 사기꾼들에게 매력적인 사냥감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이 돈을 잘 굴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 또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싶다는 은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사기꾼들은 정확히 꿰뚫고 접근합니다. 사기꾼들은 은퇴 자금의 규모를 파악한 후 그에 맞는 맞춤형 사기 상품을 설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봉사활동 연계 사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봉사활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금전 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봉사활동 단체나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아무리 천사 같아 보여도 개인적인 금전 거래, 특히 투자 권유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좋은 일하는 단체니까 투자도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봉사는 봉사로, 투자는 투자의 원칙으로 분리하십시오. 단체 운영 자금 지원 요청과 개인적인 투자 권유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약속은 100% 거짓 신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월 N% 확정 수익, 원금 100% 보장, 미상장 주식 대박 기회 등 달콤한 약속은 사기의 전형적인 미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 상품의 수익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식적인 고수익에는 반드시 비상식적인 위험이 따르거나 아예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정보라는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정보는 그렇게 쉽게 아무에게나 공유되지 않습니다. 셋째, 교차 확인과 객관적 검증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제안받은 투자처나 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과거 불법 사례는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봉사단체의 경우에도 정관, 회계보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력이나 단체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을 꺼린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속담처럼 가족 및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의 제안이라도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투자 결정은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한 소비자 단체의 조언처럼 자녀, 배우자 등 가족과 반드시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금융 전문가, 세무사 등 객관적인 제3자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제안은 100%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금융교육 프로그램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시간이라는 방패를 활용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지금 결정해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라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친분이나 동정심에 호소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어떤 제안이든 충분히 검토해보고 며칠 뒤에 연락드리겠다며 시간을 버십시오. 그 시간 동안 냉정하게 정보를 찾아보고 주변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심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 후 봉사활동은 분명 삶에 큰 기쁨과 보람을 줄 수 있습니다. 김강현 씨의 안타까운 사례가 봉사활동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순수한 마음이 악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건강한 의심과 분별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뢰는 천천히 쌓되 낯선 제안에 대한 경계는 항상 늦추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의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하신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나도 내 가족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금융 사기 정보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대비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중한 당신의 노후, 현명한 판단과 철저한 대비가 지켜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